육군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12.3 내란이란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란이란 모든 국가에서 헌정 질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위협으로 간주되고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형법 87조에 내란의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 이렇게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좁은 범위 내에서 내란의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것이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독일처럼 준비 단계나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의도, 조직성, 무력 사용, 현실성 등 복합적인 판단 요소가 요구되는 극도로 예외적인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죄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많은 죄가 내란죄입니다. 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심리 중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그것을 12.3 내란이라고 하고 총장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총장님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저희 육군이 내란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12.3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그것은 내란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도 취임해서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계엄이 내란입니까? 왜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는 총장님은 단호하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까? 우리 군이 명령에 따른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내란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부하가 내란군입니까? 저희 내란군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12.3 내란이라고 언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우리 부하는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옳습니다. 아무리 같은 포병 전직 미사일 사령관 출신의 의원님이 질의하셔도 군복을 입은 사람은 아닌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날 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2달 동안 국군 장병의 사망자 수는 총 14명입니다. 총기 자살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고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군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지시했죠. 그 정밀 기간 중에 사고가 3건 발생했습니다. 윤일병 사건, 그 다음에 이후에도 전군 부대 정밀 진단 실시했습니다. 부대 정밀 진단은 새로운 조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지금처럼 각 군에서 항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부대가 활동을 잠시 멈추고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조치해야만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종합 시스템은 식별관리 분리가 핵심인데 자살 우려자를 어떻게 식별하는가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지금 현재는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은 대책은 있지만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가 부대관리주라는 거를 시행했습니다.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서 이거는 사고가 자꾸 생기니까 왜? 사건은 항상 훈련과 휴식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훈련의 전술훈련으로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훈련의 결과 피곤한 장병들에게 휴식을 주고 사고 예방이라든가 병영 신상 결산이라든가 장비 정비, 보급품 확인 또 훈련간에 발생한 비문에 대한 보안 활동 등을 통해서 부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관리주라는 것이 꼭 이름은 똑같지 않아도 되지만 각군에서 그냥 대책을 산발적으로 하고 부대를 안정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게 오히려 불안할 수 있으니 좀 잠시 스탑 싱킹 잠시 멈추고 부대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육군 총장님 3월 26일부터 19일까지 사고가 7건 발생했고 5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렌터카에 총기를 내려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훈육 장교가 생도들이 근무 수근한 이후에 총기를 임의로 불출해서 자살 사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매너리즘에 빠진 절차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없어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군이 창설된 이후 사고 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보안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 보안 요소가 많다 보니 오히려 그거보다는 보안 요소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보안 요소를 지키는 걸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매뉴얼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매뉴얼을 다시 한번 지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어떨까. 총장님. 예,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 그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상급제대 뭘 했냐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부분이 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뉴얼을 너무 많이 만들고 예하부대에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시고요. 정말 행동으로 움직이는 부대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명확하고 정리해서 그동안에 하라고 많이 지시한 것들 좀 이번에 없애주시고요. 대대장으로부터 예하부대 행보관까지 할 일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줄여주시는 노력도 오히려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